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랜만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하나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DGRW라는 티커로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 성격이 조금 비슷하게 생각되는 종목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한국투자에이스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DGRW를 베이스로 하는 ETF를 3종목을 출시를 했거든요. 가운데 있는 미국 배당 퀄리티가 DGRW와 거의 비슷한 오리지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왼쪽은 채권을 결합한 상품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커버드콜을 결합해서 배당금을 확대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품을 다음 달에 한번 리뷰를 해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먼저 베이스가 되는 오리지널 상품인 DGRW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종목의 특징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볼 텐데요. DGRW는 포트폴리오에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만 편입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먼저 최근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배당을 했던 기업만 편입을 하는데 기업이 벌었던 순이익보다 배당금이 적었던 종목만 편입을 합니다. 한국 버전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배당 성향이 100% 이하인 종목만 편입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20억 달러, 현재 한국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은 넘어가야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종목만 편입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들도 DGRW는 포함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포트폴리오에 성장주가 많이 담겨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총 300개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기 상위 10종목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8.8%로 큰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M7 종목을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엑손모빌이나 필립모비스, 홈디포 같은 전통적인 배당주들도 높은 비중으로 담겨 있는데요. 300개 종목 중에 상위 10종목의 투자 비중이 약 3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기 보시는 10종목의 주가 흐름이 이 상품에게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종목들 대비 거의 2배 이상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종목을 교체하고 1년에 4번 특별 편입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매달 지급을 하더라고요. 월 배당을 하는 상품인데 매달 마지막 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배당금을 체크를 해보니까 매달 배당금은 조금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가장 최근인 5월 배당금은 0.07달러가 지급이 되었고 4월에는 0.09달러, 그리고 3월에는 0.16달러가 지급되면서 최근 1년으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달은 0.2달러였고요. 가장 적은 달은 0.03달러만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배당금이 매달 편차가 조금 있지만 1년 평균으로 보면 매달 0.1달러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총 배당금으로는 1.15달러가 지급이 되었는데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1.4%이고, 그리고 실제 배당금을 세금 15%를 제외하고 받으니까 최근 1년간은 0.98달러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세후 기준으로 배당률은 1.2%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수수료는 0.28%로 수수료는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GRW 이 종목은 배당금을 많이 주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인컴 목적으로 투자를 하면 조금 애매할 수가 있겠고, 인컴보다는 주가 상승을 바라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2013년에 상장해서 약 12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230%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주가 상승은 나쁘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는 비슷한 상품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성과가 어땠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교를 해볼 상품은 SCHD 슈드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사실 닮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상품이니까 슈드와 첫 번째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슈드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전통적인 고배당주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이거든요. 현재 코카콜라, 버라이즌, 시소코 같은 고배당주 100개를 투자하고 있는데 상위 10종목을 보니까 홈디포와 쉐보로는
두 종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투자하는 종목이 겹치고 있었고요. 나머지 8종목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드는 2011년에 상장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약 14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상장하고 지금까지 주가는 212% 상승했거든요. 상장하고 주가가 약 3배 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고 분기 배당을 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1.04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3.9%이더라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0.06%로 수수료는 아주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1년간 주가 차액과 배당금을 합산해서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배당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배당금으로 계산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의 주인공 DGRW는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약 5.3달러 상승했고 배당금을 약 1달러 정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6.3달러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1년 전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8.3% 정도의 투자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같은 로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슈드는 투자 수익률이 5.4%였거든요. 최근 1년 동안은 DGRW의 성과가 3% 정도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DGRW는 2년 동안 투자 수익률이 31.6%이더라고요. 최근 1년보다 2년간의 성과가 훨씬 더 좋았는데 그리고 슈드도 2년 동안은 투자 수익률이 19.1%였으니까 성과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DGRW와 비교를 해보면 성과 차이가 12% 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1년과 2년 성과는 모두 DGRW가 성과가 더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비교를 해볼 종목인데요. JPQ입니다. 커버드 콜을 적용하기 때문에 많은 배당금을 주는 상품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JPQ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JPQ는 나스닥 10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현재 나스닥 10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시가총액 비중대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화면 보시는 10개 종목의 투자 비중이 약 45% 정도 되니까 100개 종목을 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종목들의 주가가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JPQ는 지난 2022년에 상장하고 지금까지 3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가가 7%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배당률 11% 넘게 배당금을 정말 많이 지급하다 보니까 주가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1년 기준으로 배당금은 6.1달러를 지급하고 있고 배당금은 매달 지급하는 월배당 상품입니다. 그리고 두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 1년과 2년으로 성과를 비교를 해보았거든요. 먼저 1년을 보면 JPQ는 주가가 1.8달러 정도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1년 동안 배당금으로 약 5.2달러를 받았으니까 실제 투자 수익률은 6.3%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DGRW와 비교를 해보면 수익률은 2% 정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2년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JPQ는 주가도 5.4달러 상승하고 있었고요. 배당금도 9.3달러를 받았으니까 2년 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현재 투자 수익률이 31% 정도입니다. 최근 2년으로 비교를 해보면 DGRW와 JPQ는 모두 31% 정도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두 종목은 모두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디보라는 상품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이지만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상품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포트폴리오를 보면 디보는 성장주와 배당주를 골고루 담고 있는데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담고 있고 비자나 홈디포 같은 배당주, 그리고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미국 금융주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24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비교적 골고루 섹터를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상위 10종목의 투자 비중이 50%이니까 비교적 24종목의 투자 비중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디보는 2016년에 상장했는데 지금까지 약 9년 동안 주가가 66%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배당금으로는 약 2달러 정도를 지급했고요. 배당금은 매달 지급하는 월배당을 하고 있는 상품이거든요.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4.7%인데
이 종목은 순수하게 투자 종목들의 배당금만으로만 배당금을 지급하지는 않고요. 커버드콜을 약간 적용해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렇지만 커버드콜이 아주 약하게 적용되니까요. 배당률이 이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수수료가 0.56% 적용되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는 수수료가 가장 높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성과를 분석을 해보면 디보는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3달러 정도 상승했고요. 배당금을 약 1.7달러를 받았으니까 1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현재 투자 수익률이 12.3%가 되거든요. 그래서 DGRW보다는 수익률이 4% 정도는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으로 비교를 해보면 디보도 주가가 약 6.6달러 정도는 상승을 했고 배당금은 약 3.2달러 정도를 받으면서 실제 9.8달러 정도의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투자 수익률이 27.8%로 역시나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DGRW와 비교를 해보면 수익률이 약 4% 정도는 낮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비교를 해본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최근 1년 동안은 디보가 12.3%로 가장 성과가 좋았고, 그리고 DGRW는 최근 1년 동안 8.3% 수익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 2년으로 비교를 해보면 31.6% 상승하면서 2년간의 성과는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배당률이 1.4%이니까 오늘 비교를 했던 종목들에 비하면 배당금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아쉬운 배당금을 주가 상승으로 보답해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당장 많은 배당금이 필요가 없고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당보다는 성장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고민해 보실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상품을 편입해 볼지는 고민을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 상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니까 DGRW의 한국 버전으로 출시가 된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를 살펴볼 텐데요. 조만간에 한번 리뷰를 해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